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노라인입니다. 정상 초음파 수치 강의 5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췌장 초음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을 초음파로 검사할 때는 마찬가지로 금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돼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금식이 필요합니다. 보통 검사할 때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검사가 진행이 되고요. 이 물을 500ml 정도 마셔주게 되면 이 췌장 영상이 조금 더 잘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해부학적 관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췌장의 위쪽에는 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을 마셔주게 되면 위장에 물이 채워지게 되겠죠. 이렇게 채워진 액체 성분들은 초음파의 투과를 증가시키게 되면서 뒤쪽에 있는 후방 영상 증강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결과로 이 뒤쪽에 있는 부분들이 영상에서 잘 보여지기 때문에 물을 마셔주는 것은 췌장 영상을 잘 나타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음파로 평가할 때는 총 3가지 구역에서 췌장을 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머리 쪽, 몸통 쪽, 꼬리 쪽으로 평가하게 되고요. 이 꼬리 쪽 같은 경우는 끝쪽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머리 쪽과 몸통 쪽이 주로 초음파 영상에서 잘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정상적인 수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상 췌장 같은 경우는 평균 20에서 25mm 정도의 직경으로 측정이 되고요. 다음으로 췌장 내부에 있는 췌관이 있습니다. 판크레아스 덕트 같은 경우는 3mm 미만까지를 보통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췌장의 구역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정리한 내용들인데요. 보통 초음파에서는 머리 쪽과 그리고 목 부분, 몸통 쪽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런 구분 방법에 대해서는 병원 기관이나 검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췌장의 머리 쪽은 인페리어 베나 카바, 하대 정맥 위쪽에서 측정을 하고요. 다음으로 췌장의 목 부분 같은 경우는 SMV 쪽, 슈페리어 메센테릭 베인 쪽에서 측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판크레아틱 바디, 몸통 쪽은 SMA 위쪽에서 측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검사를 할 때는 주변에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이 머리 쪽과 목 부분, 몸통 쪽을 구분할 수 있겠죠.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게 되면 이쪽에 이제 췌장 구조물이 머리 쪽부터 쭉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변 해부학을 통해서 머리 쪽과 목 부분, 몸통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 머리 쪽 같은 경우는 인페리어 베나 카바 위쪽에서 측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목 부분 같은 경우는 슈페리어 메센테릭 베인,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SMA 위쪽에 아테리 위쪽에서는 바디 쪽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역들을 명확하게 해부학적 기조물로 딱딱 나누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IVC 위쪽의 머리 부분, SMV 주변의 목 부분, SMA 쪽의 바디 쪽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SMA 쪽을 조금 넘어가는 이쪽 아래쪽에서는 꼬리 부분, 테일 쪽에 해당된다라고 같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대표적인 초음파 영상 보도록 할게요. 탐촉자를 가로로 위치했을 때, 트랜스버스로 위치를 했을 때 얻게 되는 영상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IVC 주변에서 췌장의 머리 쪽, 그 다음에 이쪽에선 보이지 않지만 그 다음에 SMV 주변에서 넥 부분, SMA 쪽에서 바디 쪽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부분을 직접 매저한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머리 쪽과 목 부분, 바디 쪽이 측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에서 25mm 정도까지를 정상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리된 표를 보도록 할게요. 췌장 머리 쪽의 평균값을 봤더니 19에서 25mm, 바디 쪽은 15에서 20, 꼬리 쪽은 20에서 25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편차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2cm 정도, 2cm에서 2.5cm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정상 상태와 비정상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정상과 급성 췌장염을 비교해 놓은 영상이에요. 보시면 정상 상태에서는 췌장 머리 쪽에 두께가 이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 반면 췌장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머리 쪽의 길이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따로 측정된 매저값은 나타나 있진 않지만 딱 보더라도 2.5cm보다는 큰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육안적으로 보더라도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측정값으로 따져본다면 2.5cm보다 크게 측정이 되었을 때 조금 더 확실하게 이상이 있는 상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췌장 내부에 있는 췌관의 길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췌관의 길이 같은 경우는 머리 쪽에서 꼬리 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머리 쪽이 좀 두껍고 갈수록 감소한다. 이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3mm 미만으로 측정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3mm를 넘어가는 경우 보통 이제 4mm 정도 갔을 때는 질병이 있는 상태라고 보통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과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는 췌관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2mm 미만으로 췌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2mm 미만은 영상에서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초음파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 췌관은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옆쪽 영상을 보시게 되면 눈에 띄게 이 췌관 구조물이 늘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말해 초음파상에서 췌관 구조물이 잘 보인다는 것은 2mm를 넘는 상태, 한 3, 4mm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정상적인 상태라고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조금 더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췌관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육안적으로 보더라도 확장된 췌관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질병에 의해서 대표적인 췌장염증에 의해서 췌관이 확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췌관이 흘러가는 경로에 결석이라든지 종양에 의해서 흐름이 막혀지는 경우에서도 이렇게 관이 확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관이 확장이 되었는지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췌장 초음파에 대한 내용들 쭉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